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장이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약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 매매의 대가에게 듣는다. 차트의 기술 김준곤 마크로 헤지 코리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좀 올라왔다가 이제 다소 좀 주춤합니다. 주가가. 예, 코스피 코스닥 점검해 주십시오. 이번 주 어떻게 된 게 되게 바니처리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만은 어제 그저께 화요일날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시간론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차트를 보면은 일목균형표는 이제 그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주가가 그에 맞춰서 하나의 사이클 또는 리듬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의 사이클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 수치 또는 복합 수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7이나 33이나 41이나 뭐 등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뭐 대등 수치라고 있는데요. 현재 일목균형표의 그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을 비교해 본다면 아주 흥미있는 리듬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고점과 이 고점의 사용 시간이 34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과 이 저점과의 기간도 34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저점과 어제까지의 기간이 역시 34일이었습니다. 근데 34일을 나누면은 17일, 18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17도 기본 수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에서 저점까지가 17일,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18일, 저점에서 저점까지가 17일. 이런 식으로 17 또는 18 또는 34가 아주 리듬 있게 절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가 이 바닥에서 2591에서 비롯해서 정확하게 34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과거에도 34일째 되는 날에 뭔가 시장에 변곡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는 나름대로 중요한 변화일 또는 변곡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는 뭐 그런 시간을 빼더라도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에 걸려있으니까 저항이 예상되고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최소한 재미가 없었던 게 구행스턴도 현재 그 캔들에 걸려가지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은 당분간 변화를 지나서 역시 당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리듬으로 봐서 근데 34나 또는 42 같은 쪽으로 우리가 리듬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의 경우도 역시 구름 안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구름의 저항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변화 일이 좀 온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항상 기대했죠. 이쪽으로 뽑을까 했는데, 예, 어쨌든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가 좀 오고요. 그 타이밍에 좀 조정이 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신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원전, 건설, 그게 이제 건설 쪽은 건자재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시멘트 관련주가 강하네요.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제가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들어설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다소간 부진했던 우리 조금 전에 그 원전 관련주 이야기를 잔뜩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건설 쪽도 이야기 나왔고 건자재 쪽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보니까 시멘트 관련주들, 근데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등등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에 따라서는 이미 상당히 상승폭을 늘려간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상승세가 막 시동되려는 종목인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는 그 고려시멘트입니다.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한참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통상 일목균형표에서는 이렇게 구름을 벗어나면은 바로 곧장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나갔다가 구름 근처까지 이격을 줄이고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고려시멘트는 제대로 봐서는 위쪽에 수염도 있고 약간의 조정이 예상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삼표시멘트인데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그 급등세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의 상승률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삼표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구름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갈 때 이럴 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시아시멘트는 진즉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름을 나왔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이미 진적의 구름의 지지를 다 받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완벽하게 상승세라는 측면에서 역시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최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건설주 또는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사업 같은 경우 원자력 관련주이어가지고 시멘트 관련주도 일회적인 뉴스가 아니고 길게 모아서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기대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예. 다음은 안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랩은 투자해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사실은 싸게만 사놓으면 언젠가 수익을 한 번씩은 준다. 근데 이번에는 뭐 너무 급등을 하고 변동성이 커져서 20만 원 찍고 오늘은 지금 또 윗꼬리 길게 달고 음봉입니다. 안랩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역시 또 안랩 차트를 보시면은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기다리는 기간이 보다시피 상당히 지루한 기간을 기다리고 급등하고, 거기 또 매도 참치를 잡지 못하면 한동안 또 고난의 서울을 보내야 되고, 그러다가 또 급등하고, 뭐 이런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사실은 그 타이밍을 잘못 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며칠 동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계산가부터 시작해서 아침엔 좋았습니다만은 역시 위쪽에 길다란 꼬리를 만들고 이제 음수를 나타내는 상황인데, 이럴 때 그 거래량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11시쯤 지났습니다만은 벌써 지난번 650만 주, 550만 주보다 거의 비슷하게 되는 1,5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수로 봐서는 열심히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주가가 위쪽에 꼬리를 달고 음선을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치열한 공방에서 점점점 매도세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차트 이야기 보더라도 위쪽에 수렴이 달려 있거나 또는 음선이 다투는 경우에는 또나 급등세 이후에 약간의 손승이 있은 다음에 상승하더라도 상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지금 안랩을 매수하기에는 좀 선뜻 소리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 소위 이제 잡주가 아니어서 대선 관련주라고 뭐 사돈의 8천 뭐 같이 무슨 뭐 어디 위원회 들어갔다고 그런 건 아니어서 괜찮긴 한데 최근에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흔들고 또 가고 로봇 관련주도 보면 그러고 가서요. 어쨌든 그런 참 주식이 참 어렵죠, 그죠? 예,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이제 있는 거고요. 네. 자, 다음 또 외환시장 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요. 예, 달러가 여전히 강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달러도 원화 환율도 원화 환율입니다만은 해외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본다면 상당히 달러가 엄청나게 강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무역 경쟁국의 하나인 그 일본의 엔화를 본다면 그때 엔화가 거의 6년 만에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21을 넘어서는 이런 상당히 약세, 그러니까 달러는 강자고 엔화는 강자고 엔화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태이죠. 과거에 아베 노믹스 시절에 엔화를 그렇게 약세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유로도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에서 유로 환율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로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혼자서 우리나라 원화만 강세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채널을 그려두었습니다만은 상승 채널 안에서 뚜렷하게 소위 약간의 플럭시에이션이 있긴 합니다만은 뚜렷한 상승세 일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목으로 보더라도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수 변동 캔들 위에 있고 이런 상황을 하락세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도전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무너지려면 결국은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은 하락세다. 따라서 이제는 숏치고 싶다, 매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환율 봤고요. 오늘 주가가 좀 약한 것도 유가가 다시 치솟아서 그런 건데요. 유가 역시 지금 이제 환율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확인하기는 좀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네, 보여주면 좋죠. 왜냐하면 유가가 워낙 이슈이고요.
전반적인 어쨌든 유가에 떨어지더라도 평균적인 유가 평균은 이제 올해는 좀 작년보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뭐 90달러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유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니까 네. 물론 지금 현재 원유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수급 요인도 보이고 있고 네. 또나 러시아의 원유를 미국이 수입에 금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모자란 것 때문에 이야기되긴 합니다만 그럼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유가가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될 텐데 경기 회복되면은 그동안에 모자랐던 그렇다고 러시아의 그 수급이 갑자기 풀릴 가능성도 없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려고 보는데 현재 유가보다도 뭐 다른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차트를 보면은 뭐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구행식변 위에 있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나 또는 엔화 환율과 마찬가지로 그 유가의 경우에도 고스란한 상승세가 되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시 129달러까지 급등에다가 잠시 조정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기존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여전히 상승세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예. 앞으로 워낙 이제 유가 동향, 국제 유가 동향이 그 핵심 포인트여서요. 환율 체크할 때 유가도 당분간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네, 도움이 알겠습니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하고요.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전쟁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금리를 올린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플레 때문이거든요. 인플레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뭐 철광석, 원유, 뭐 많은 니켈, 구리 다 올랐으니까 결국은 그런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원자재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꼽았습니다. 포스코 이제 어제 그 주주 총회를 끝내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지주회사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뭐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이다 보니까 실질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주사로 바뀌면서 사업성의 뭐 계속 다변화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구름 아래쪽에서 내내 하락세로 보였다가 결국은 이제 구름 위로 벗어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세로 보이기보다는 나갔다가 조정을 받고 가는 그런 모습을 예상되긴 합니다만 역시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났고 실적도 그렇고 하니까 포스코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은 뭐 괜찮아 보이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가격적으로 보면 포스코는 지금 어떻습니까? 구름대 위가 지금 네. 예를 들어서 뭐 구입 욕심을 낸다면 뭐 37만 9천까지 가게 됐으니까요. 그게 욕심이겠고요. 정고점. 예. 예, 통상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과거 구름 평평한 때를 보고 있으니까 네. 대략적으로 봐서는 32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가 1차 목표. 그다음 그 위로는 네. 예를 들어서 한 34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를 삼아도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기술적 시장 분석 차트의 기술 마크로 엣지 코리아 김준근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